사랑의 턴테이블. 골목 안쪽 마치 시간을 잊은 듯한 곳에 오래된 LP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다. 간판은 바랜 지 오래고 나무 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켜켜이 쌓인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퍼지는 커피 향이 어우러져 독특한 향기가 수아를 맞았다. 할아버지. 수아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할아버지 대신 수아는 난생 처음 서울에 있는 이 카페를 맡게 되었다. 마음 한편에는 막막함이 가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공간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털어놓자면 수아는 좀 엉뚱하고 뭘 해도 늘 사고를 치는 편이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서툴렀고 이 오래된 카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크흠. 낡은 먼지를 닦아내다 콜록이는 수아의 등 뒤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낮잠을 좀 자려는데 뭔 놈의 먼지가 이렇게 풀풀 날려요? 조용히 좀 해요. 수아가 목소리의 출처를 찾아 고개를 돌리자 2층으로 향하는 낡은 계단에서 한 남자가 수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잔뜩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에서 그가 지금 상황을 얼마나 불쾌해 하는지 숨기지 않았다. 수아는 닦던 걸레를 든 채 벙찐 얼굴로 그를 올려다봤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여기 음악하는 사람 사니까 일하든 말든 조용히 좀 하라고요. 남자는 피곤하다는 듯 눈을 비비며 횡 몸을 돌려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에 수아는 어깨를 움츠렸다. 맙소사,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어? 수아는 미처 할아버지에게서 듣지 못했던 사실에 당황했다. 겨우 청소 소리에 저렇게까지 짜증을 내다니. 대체 어떤 음악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에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수아는 한숨을 쉬며 다시 걸레를 쥐었다. 첫인상부터 최악이었다. 시작부터 꼬여버린 듯한 첫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일단은 이 쾌쾌 묵은 카페를 정리하는 게 급선무였다. 수아는 수천 장의 LP판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는 공간 사이를 걸었다. 먼지 쌓인 LP 커버들을 조심스레 손으로 쓸어내렸다. 오래된 팝송, 클래식, 재즈 등 할아버지의 취향이 그대로 묻어나는 컬렉션이었다. 수아는 먼지 쌓인 LP 한 장을 턴테이블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바늘을 내렸다. 찌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낡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 순간만큼은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일찍 카페로 향했다. 어제는 제대로 된 대화도 못 나눠본 2층 남자에게 아침 인사라도 건넬 요량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쨍한 햇살이 카페 깊숙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제보다는 훨씬 생기가 돌았다. 테이블을 닫고 유리창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동안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저 남자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잠시 후 2층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어제 그 남자 도윤이 내려왔다. 그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죠?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애써 밝게 웃으며 답했다. 아,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사는 분이 계신 줄도 모르고. 저는 김수아예요. 오늘부터 할아버지 대신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할 거예요. 수아의 상기된 얼굴을 도윤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난 이도윤. 카페 주인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건 들었는데 설마 젊은 아가씨가 맡을 줄은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이런 낡은 카페를 제대로 운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금방 포기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아는 살짝 목소리를 높였다. 할아버지 카페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제가 좀 어설퍼 보여도 할 일은 똑 부러지게 해내는 사람이에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피식 웃었다. 비웃음인지 어이없다는 웃음인지 모호한 미소였다. 두고 보죠 뭐. 그가 등을 보이며 문을 열고 나서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수아는
이내 몸을 돌려 수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수아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활짝 웃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두고 보세요. 제가 꼭 성공할 테니까.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 한마디가 마치 그에게 들려주려는 외침처럼 들렸다. 수아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생각했다.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야. 할아버지는 대체 어떻게 같이 지내셨대? 그러나 수아는 좌절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면 슬펐지만 이 카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할아버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부터 아침 일찍 나와 LP판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닦아냈다. 할아버지가 즐겨 들으셨던 LP를 찾아 틀고 잔잔한 음악이 카페를 가득 채우게 했다. 그녀의 어설프지만 진심 어린 노력은 조금씩 카페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문득 LP 카페의 존재를 알아채고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했다. 손님이 한두 명씩 늘어갈 때마다 수아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문제는 도윤이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2층에 살았다. 간혹 LP를 듣기 위해 밤늦게 카페에 내려오곤 했는데 가끔은 마감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할 때면 수아는 그와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는 늘 헤드폰을 낀 채였다. 한 번은 수아가 그들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못 들은 척 눈길도 주지 않고 휙 지나쳐갔다. 들으라고 틀어놓는 음악인데 왜 헤드폰을 끼고 듣는 거야? 수아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하지만 사실은 도윤이 늘상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음악만 들으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차가운 벽이 둘러쳐져 있는 듯 했다. 수아가 카페 운영에 점차 익숙해져갈 무렵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수아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잠그려던 참이었다.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아는 깜짝 놀라 위층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도윤 씨가 또 넘어졌나? 얼마 전에도 발에 걸려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수아는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2층 계단을 올랐다. 그의 작업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수아는 조용히 문에 귀를 대보았다. 젠장. 낮은 욕설과 함께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흐느끼는 듯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아는 깜짝 놀랐다. 늘 차갑고 무뚝뚝했던 도윤에게서 이런 소리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무어라 말을 건넬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대신 낡은 기타줄을 퉁기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딘가 슬프고 아픈 멜로디였다. 그 순간 수아는 도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여느 때처럼 카페 문을 열고 할아버지의 LP 컬렉션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2층에서 도윤이 내려왔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이었지만 수아는 어쩐지 그의 눈빛에서 어제의 슬픔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LP 한 장을 집어들고 턴테이블에 올렸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절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카페를 채웠다. 도윤은 계단을 내려오다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턴테이블을 향했다. 마이 웨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수아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도윤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아요? 도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췄다. 별일 없었어요. 왜요? 그냥 혹시 힘들까 봐요. 어젯밤에 제가 좀 들었어요. 수아는 솔직하게 말했다. 도윤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 도윤은 잠깐 동안 아무 말 없이 수아를 바라보았다. 멜로디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문득 도윤은 음악에 이끌리듯 턴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섰다. 마이 웨이.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고독하지만 단단한 그 노랫말은 한때 그의 삶의 전부였던 음악을 다시금 떠오르게 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윤 씨.
한때 유명한 작곡가였다면서요? 살며시 다가와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언젠가 도윤에 대해 얘기해 준 적이 있었다. 도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과거 이야기예요. 하지만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도윤 씨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고. 슬픔을 치유해주고 기쁨을 더해주는 그런 음악이요. 수아는 진심으로 말했다. 잔잔히 흐르던 음악이 멈추자 두 사람은 말없이 창가 쪽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한때는 그에게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음악. 하지만 이제는 그에게 깊은 상처이자 고통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음악은 만들 수 없어요. 수아는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그렇지 않아요. 저 어젯밤에 도윤 씨가 친 기타 소리 들었어요. 슬프긴 했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수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음악을, 자신의 슬픔을 알아채준 사람은 수아가 처음이었다. 그는 늘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다. 수아의 말에 도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미세한 금이 갔다.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수아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해 보였다. 헛소리예요. 그는 딱딱하게 내뱉었지만 어딘가 힘없는 목소리였다. 아니요. 진짜라니까요. 수아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였다. 도윤 씨 음악 언젠가 꼭 다시 듣고 싶어요. 아니, 듣게 될 거라고 믿어요. 도윤 씨한테 음악은 하늘이고 숨쉬는 공기 같은 거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랬는걸요. 도윤은 말없이 수아를 응시했다. 수아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했다. 음악 이젠 지긋지긋해요. 거짓말. 어젯밤에 기타 친 거 다 알아요. 기타줄 튕기는 소리 들렸는걸요? 수아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도윤의 팔을 톡톡 건드렸다. 도윤은 피식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억지로 내뱉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피식하는 얼결에 터져나온 웃음이었다. 수아는 그의 얼굴에서 얼음벽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성공. 수아는 속으로 환호했다. 그날부터 수아와 도윤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도윤은 툴툴거리고 무심한 태도를 고수했지만 수아가 건네는 따뜻한 커피나 LP 추천에는 굳이 마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새 2층 작업실보다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작업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때로는 수아가 고른 LP의 음악이 너무 좋다고 말없이 컵을 내밀며 한 잔 더. 하고 손짓하기도 했다. 수아는 그런 도윤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기뻐했다. 도윤 씨, 이거 어때요? 오늘따라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날이어서 이런 잔잔한 팝송이 딱인데. 수아가 폴 맥카트니의 LP를 턴테이블에 올리자 도윤은 힐끗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긍정의 표현이었지만 수아에게는 충분했다. 수아는 카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작은 이벤트도 열기 시작했다. LP 커버를 이용한 포토존을 만들고 오늘의 LP 추천 게시판도 만들었다. 젊은 감각으로 SNS 홍보도 시작했다. 낡고 오래된 카페는 젊은 층의 레트로 감성과 어우러져 점점 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손님들이 북적였다. 김수아 씨, 이제 완전 카페 사장 다 됐네요. 처음에는 울상이더니. 도윤은 카운터 앞에 서 손님들에게 시선을 둔 채였다. 그는 수아에게 무심하게 말을 건넸다. 수아는 그의 말에 활짝 웃었다. 그럼요. 제가 어떤 여잔데요? 아니, 제가 그랬죠? 할 땐 제대로 하는 여자라고. 헤헤. 수아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커피를 내리고 LP를 추천해주면서도 왠지 모르게 자꾸만 도윤에게 시선이 갔다. 그는 다시 음악 작업에 몰두하는 듯 했다. 간혹 미간을 찌푸리거나 만족스러운 듯 작은 미소를 짓는 모습은 영락없는 음악가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수아에게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안겨주었다. 언젠가 저 남자의 음악이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수아는 그렇게 다짐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카페 안은 조용했다. 마지막 손님도 돌아가고 수아는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 도윤이 2층에서 내려와 수아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다. 그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기에 수아는 조금 놀랐다. 비 오는 날은 싫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는 영문도 모른 채 도윤을 바라보았다. 왜요? 전 비 오는 날 운치 있고 좋던데요. LP 음악이랑도 잘 어울리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빗줄기처럼 아련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옛날 생각나서. 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에게 억지로 아픔을 말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대신 수아는 조용히 LP 한 장을 골랐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뉴에이지 음악이었다. 멜로디는 고요하고 평온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쌌다. 도윤은 그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수아는 그 음악이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기를 바랐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윤이 눈을 떴다. 그의 눈가는 조금 붉어져 있었다. 어릴 적에 엄마가 늘 들려주던 음악이 있었어요. 그가 덤덤하게 말을 시작했다. 난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만드는 곡마다 대박이었고 모두가 내 앞날이 창창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게 됐어요. 내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았죠. 사람들의 기대는 날 옥죄어왔고 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여기로. 그는 LP 카페를 가득 채운 음악 소리를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음을, 헤드폰으로 세상을 차단하려 했음을 수아는 그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수아의 눈에는 촉촉하게 물기가 고였다. 괜찮아요, 도윤 씨. 수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굳어 있었다. 지금은 들리잖아요. 저 음악 그리고 저 소리 그리고 제 목소리도 다 들리죠?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이제 도윤 씨 혼자가 아니에요. 도윤은 수아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위로에 왈칵 눈물을 쏟아낼 뻔했다. 오랜 시간 스스로를 가두고 버텨왔던 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가운 손 위를 덮고 있는 수아의 따뜻하고 작은 손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번졌다. 그날 밤 도윤은 2층 작업실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는 수아가 틀어준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며 카페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잠들었다. 수아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켰다.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고 밤늦도록 LP 플레이어의 불빛만이 고즈넉하게 카페를 밝혔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아침이 밝아왔다. 수아는 소파에 곤히 잠든 도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밤새 긴장했던 흔적을 지운 듯 평온해 보였다. 수아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주방으로 향했다.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준비했다. 도윤은 따뜻한 커피 향에 잠에서 깨어났다. 몸을 뒤척이자 어깨에 걸쳐진 담요가 흘러내렸다.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수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젯밤 자신도 모르게 오랜 시간 감춰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후회가 밀려올 법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편안했다. 수아의 따뜻한 위로 때문이었을까? 잘 잤어요, 도윤 씨? 수아가 상큼하게 웃으며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다. 간단하게 아침 준비했는데 배 안 고파요? 도윤은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밤사이 찾아온 허기짐을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이 달래주었다. 수아는 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눈에 띄게 변했다. 2층 작업실에 틀어박히기보다는 카페에 내려와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다. 때로는 수아가 LP를 고르는 것을 돕기도 했고
손님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기도 했다.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안목은 손님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도윤이 직접 LP를 추천해주러 카운터에 나오는 날이면 매출이 2배로 오르기도 했다. 도윤 씨 완전 효자네.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줄 거죠? 도윤은 수아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희미하게 올라가 있었다. 수아는 그런 도윤의 변화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더 깊이 다가서고 싶었다. 그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가 다시 음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어느덧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는 명소가 되었다. 특히 도윤의 음악적 센스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았다. 하루는 한 손님이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 도윤 씨 팬인데요. 혹시 옛날에 작업하셨던 곡들 중에서 미공개곡 같은 것도 있으세요? 팬으로서 너무 궁금해서요.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아는 재빨리 끼어들어 말을 돌렸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비밀이에요. 나중에 좋은 소식 생기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손님이 돌아가고 수아는 도윤의 눈치를 살폈다. 괜찮아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손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니까.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라서.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수아는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도윤 씨, 혹시 기타 치는 거 좋아했어요? 예전에 그가 짧게 답했다. 그럼 저도 기타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어차피 기타도 칠 줄 모르고 카페에 기타는 많은데 다들 고물이 되어가고. 수아가 조심스럽게 그의 눈치를 봤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기타에 닿았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직 그의 손길을 기억하는 듯 했다. 못 쳐요 이제. 괜찮아요. 저 같은 왕초보가 배울 거니까 편하게 알려주시면 되죠. 수아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도윤은 결국 수아의 간절함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수아와 도윤은 기타 레슨 시간을 가졌다. 도윤은 서툴지만 진지하게 기타를 배우려는 수아에게 기본적인 코드 잡는 법부터 알려줬다. 처음에는 그의 손끝도 굳어 있었지만 수아가 도윤 씨 손가락이 정말 예쁘네요 라는 엉뚱한 칭찬을 건넬 때마다 기타를 쥔 그의 손에 조금씩 힘이 풀리며 손놀림이 부드러워졌다. 이거 도윤 씨가 옛날에 쳤던 곡인가요? 수아가 코드표를 보다가 물었다. 코드표 구석에는 낯익은 멜로디의 악보가 그려져 있었다. 도윤이 과거에 유명했던 곡이었다. 도윤은 악보를 쳐다보더니 표정을 굳혔다. 네. 그는 말없이 다시 기타를 쳐주기 시작했다. 익숙한 멜로디가 다시 카페에 울려 퍼졌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히트곡이었다. 수아는 그의 손가락이 악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을 보며 숨을 죽였다. 완벽한 연주였다. 와, 도윤 씨 진짜 대단하다.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왜 안 친다고 했어요? 너무 잘 치잖아요. 그냥 다시 치려니 답답해서. 그가 말했다. 옛날처럼은 안 되니까. 그래도 돼요. 옛날이 아니어도 충분히 좋다고요. 수아는 진심으로 외쳤다. 음악이라는 건 그냥 도윤 씨 마음이 가는 대로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옛날만큼 잘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아의 따뜻하고 순수한 말에 도윤은 큰 울림을 받았다. 옛날처럼이라는 강박에 갇혀 자신의 재능을 외면했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날은 그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밤늦도록 기타 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다. 아름답고 잔잔한 멜로디였다. 그리고 그 멜로디 사이사이에는 수아와 도윤의 작지만 소중한 웃음소리가 스며 있었다. 몇 주 후 도윤은 수아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카페 한쪽에 작은 무대 만들어 볼래요? 수아는 깜짝 놀랐다. 무대요? 왜요? 수아 씨 노래 잘하잖아요. 기타 배우면 직접 노래도 해보고 손님들한테 내가 LP 추천하는 것처럼 수아 씨는 노래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실 도윤은 수아가 혼잣말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종종 들었다. 멜로디를 완벽하게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맑고 청아한 목소리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을 치유해 주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선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아는 자신의 음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수아는 감격했다. 도윤이 자신을 위해 무대를 만들어준다고. 그에게 있어 무대란 상처의 공간이기도 했음을 알기에 더욱 감동스러웠다. 도윤 씨 고마워요.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도윤에게 달려가 냅다 안겼다. 그의 품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느껴졌다. 그는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어색하게 수아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부터 도윤은 직접 작은 무대를 만들고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 일에 매달렸다. 카페에 있는 모든 낡은 것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는 듯 했다. 수아는 그런 도윤의 옆에서 서툴지만 열심히 도왔다. 둘은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꿈을 꾸었다. 낮에는 손님을 맞이하고 밤에는 둘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는 친구 이상, 연인 미만으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느덧 카페 한쪽 구석에 작은 무대가 완성되었다. 낡은 스피커를 새로 달고 아담한 조명도 설치했다. 도윤은 마이크를 테스트하며 연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때? 괜찮지? 그의 물음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그럼요. 완전 멋진데요. 제 노래를 들을 무대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노래는 안 할 거야? 도윤이 툭 던지듯 물었다. 수아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직은요. 기타도 좀 더 배우고 마음의 준비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은 옅게 미소 지었다. 그럼 연습 많이 해도 언젠가는 마이크 잡아야 할 테니까. 무대가 생긴 뒤로 카페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졌다. 손님들은 작은 라이브 공연을 기대하며 찾아왔고 도윤은 밤늦도록 자신의 작업실에서 곡 작업을 하는 대신 카페에서 LP를 틀거나 가끔씩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손님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의 노랫소리는 깊고 따뜻했으며 특히 옛날 곡들을 부를 때면 카페는 묘한 향수로 가득 찼다. 수아는 그런 도윤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다. 다시 음악을 시작한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빛났다. 이제 그에게 음악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수아는 더 이상 2층 작업실에서 혼자 헤드폰을 끼고 듣는 그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제는 그녀도 함께 도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첫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 카페는 문을 닫기 전까지도 손님들로 북적였다. 따뜻한 커피와 감미로운 LP 음악 그리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하얀 눈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껏 더했다. 마지막 손님까지 보내고 수아는 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카페 안에는 수아와 도윤 그리고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만 가득했다. 도윤은 무대 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건반을 툭툭 치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수아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도윤 씨 무슨 생각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밤하늘처럼 깊었고 어딘가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수아,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수아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수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겨울밤 따뜻한 카페 안에서 그들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 당신이 여기 오는 것도, 시끄럽게 청소하는 것도, 말없이 내 컵에 차를 가져다 주는 것도 다. 도윤의 고백에 수아는 어이가 없어 픽 웃었다. 그러는 도윤 씨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너무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윤도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이 내는 작은 소리가 싫지 않더라고. 당신이 고른 음악이, 당신이 만들어준 커피가 내 삶에 조금씩 스며들었어. 나는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스스로를 가둬두고 듣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 당신이 그 문을 열어줬어, 수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의 맞은편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아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수아는 그 온기에 눈을 감았다. 수아, 그의 목소리가 더욱 가깝게 들렸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숨결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 수아는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도윤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 없는 진심이 가득했다. 저도요, 도윤 씨. 저도 도윤 씨를 사랑해요. 수아의 고백과 동시에 도윤은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따뜻하고 달콤한 입맞춤이었다. 첫눈이 오는 밤 그들의 사랑은 LP 카페의 오래된 LP판처럼 깊고 아련한 멜로디를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K-드라마처럼 사랑이 깊어질수록 시련은 찾아오는 법. 며칠 뒤 카페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딱 봐도 냉정하고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풍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다짜고짜 할아버지와의 계약서를 내밀며 카페를 비워달라고 했다.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아는 당황했다. 저희 할아버지와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는데요. 책임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류철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김수아 씨의 할아버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재건축 시행사의 부지 사용 동의를 하셨고 명도를 완료하는 시점에 정당한 대가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더 이상 불법적으로 점유하시면 곤란합니다. 수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쳤다. 할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셨다. 도윤은 수아의 옆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봤다. 이것 사기 아닌가요?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카페는 수아 씨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라고요. 남자는 비웃듯 말했다. 사기요? 서류 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께서 직접 도장까지 찍으신 건데요. 법적 절차대로 진행될 겁니다. 곧 퇴거 통보가 나갈 거예요. 그들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카페를 떠났다. 수아는 주저앉을 뻔했다. 도윤 씨,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이러셨을 리가 없는데. 이게 대체?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이제 막 도윤과 사랑을 시작했고 카페는 그녀의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도윤은 말없이 수아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표정은 굳건했다. 걱정 마요, 수아. 내가 알아볼게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그는 과거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강해진 음악가이자 이제 수아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줄 남자였다. 도윤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 법률 전문가를 찾아갔고 재건축 시행사의 불투명한 계약 절차를 추적했다. 수아의 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정신이 혼미했을 때 교묘하게 서류를 위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조사 과정은 쉽지 않았다. 상대는 대형 로펌을 끼고 있었고 모든 증거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도윤 씨. 그 사람들이 너무 교묘하게 서류를 만들어놔서 법률 전문가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다. 승소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할아버님께 혹시나 해가 갈 수도 있고요. 도윤은 좌절했지만 수아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할아버지의 담당 주치의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다. 환자분께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소식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수아와 도윤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침상에 기대어 앉은 할아버지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다, 내 강아지. 도윤은 조심스럽게 카페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카페를 팔 리가 있나? 평생을 바친 곳인데. 할아버지는 자신이 앓던 희귀병 치료를 위한 서류인 줄 알고 몇몇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치매기가 온 것은 아니지만 약물 치료 과정에서 인지 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주치의의 소견까지 더해졌다. 이는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도윤은 할아버지의 진술과 주치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다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건축 시행사 측은 카페의 명도를 강하게 압박했다. 깡패들을 동원해 손님들을 내쫓고 카페 앞에 불법 주차를 일삼으며 영업을 방해했다. 수아는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카페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도윤 씨 그냥 포기할까요? 수아는 힘없이 말했다. 할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도윤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아니야. 수아 포기할 수 없어. 이곳은 수아 할아버지의 인생이자 이젠 우리의 꿈이야.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는 매일 밤을 새워 재판 준비를 했고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수아와 함께 카페를 지켰다. 깡패들이 찾아오면 단호하게 물리쳤고 경찰을 불러 영업 방해를 신고했다. 수아는 그런 도윤의 든든한 모습에 더욱 사랑을 느꼈다. 험난한 싸움이었지만 둘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겨나갔다. 결국 재판은 그들의 승리로 끝났다. 할아버지의 진술과 주치의의 소견 그리고 도윤이 밤낮으로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이 빛을 발했다. 재건축 시행사의 불법적인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카페는 안전하게 수아와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아니었으면. 수아는 감격에 겨워 도윤의 품에 안겼다. 도윤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수아 덕분이야.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이제 우린 함께 이 카페를 지키는 거야. 그날 이후 LP 카페는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거의 회복하셨지만 이제 카페의 모든 것은 온전히 수아의 몫이 되었다. 그리고 도윤은 이 카페를 배경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은 과거의 슬픔을 넘어 사랑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는 다시 한번 천재 작곡가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으로 음악을 만들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그리고 수아. 그녀는 도윤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무대에서 조용히 기타를 연습했다. 가끔씩 도윤의 신곡에 백킹 보컬로 참여하기도 했다. 여전히 엉뚱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그녀의 맑고 순수한 노랫소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다. LP 카페는 음악이 다시 흐르고 사랑이 꽃피는 공간이 되었다. 오래된 LP판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는 이제 수아와 도윤의 행복한 미래를 노래하고 있었다. 사랑해요, 도윤 씨. 나도 사랑해, 수아. LP 카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턴테이블에서는 언제나처럼 오래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사랑의 멜로디가 영원히 울려 퍼지는 공간. 그곳은 수아와 도윤의 그리고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아늑하고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